매년 스마트폰 시장에 강력한 신제품이 등장하고 여기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현재 폰의 운명을 결정지으려고 하고 있죠. 마침내 이제 갈아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 잠시만요. 올바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러분의 오래된 폰을 팔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1. 페어링된 모든 장치를 분리하세요. 스마트 기기에서 가장 편리한 것 중 하나는 여러분이 그걸 다른 데에 링크할 수 있다는 거죠. 문자를 받으면 여러분의 스마트워치에 뜨죠. 노트와 캘린더를 폰,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에서 완벽하게 공유할 수 있죠. 편리하죠? 맞아요. 하지만 페어링 해제하는 걸 잊는 것도 아주 쉽죠. 그것부터 하고 폰을 처리하세요. 2. 파일 백업을 하세요. 아직 급하게 폰을 재설정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하세요. 장치에 첨부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좋은 기억과 중요한 정보를 모두 잃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단순하게 동기화해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수동으로 백업하세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선 사진, 음악 및 기타 파일부터 시작하세요. 만약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폰에 네트워크 디스크 앱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사진들을 업로드했을 겁니다. 그게 없다면 앱스토어에서 아무거나 받아서 직접 처리하세요. 대부분 무료이며 등록하고 나면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저장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PC에 연결해서 필요한 모든 파일을 수동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휴대폰에서 그것들을 삭제하는 것을 잊지만 마세요. 아이폰에서도 대체로 같아요.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이미지 캡처나 아이포토에 있는 모든 사진들을 가져옵니다. 이제 폰에서 사진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폰을 팔아본 적 있나요? 댓글에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3. 계정 정보를 백업합니다. 애플 유저의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이튠즈나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폰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백업할 장치를 선택한 다음 요약 탭으로 이동하고 백업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백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아이클라우드에서는 저장 및 백업 메뉴를 누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든 폰에 있는 연락처 정보를 수동으로 지우지 마세요. 미리 백업하지 않으면 계정에서도 지워질 수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폰 설정에서 백업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를 백업할 플랫폼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동적으로 구글 계정으로 연결되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한들 해가 되진 않겠죠? 4. 앱을 수동으로 삭제하세요. 폰을 재설정하면 앱에 캐시로 된 정보가 일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캐시들에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나 심지어 저장된 암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앱을 수동으로 삭제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보안이 걱정된다면 이것만이 유일한 단계가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5. 도난 방지를 모두 해제합니다. 여러분의 폰의 OS에 있는 도난 방지 앱과 기능들은 모든 데이터를 원격으로 삭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 모든 단계를 따르면 그런 건 필요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구매자가 이 기능이 아직 켜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기기를 사용하려 한다면 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니 설정에서 도난 방지 장치를 찾아서 끄세요. 도난 방지 앱이 몇 개 더 있다면 해당 앱도 제거하세요. 6. 폰에 있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세요. 모든 앱들이 제거되었고 모든 파일들이 백업 및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암호화해 두는 게 좋아요. 암호화를 사용하면 데이터들이 서로 섞여서 제대로 된 접근을 통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있는 OS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지만 이 데이터는 비밀번호로 더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해요. 아이폰 사용자들은 터치 아이디와 암호 설정에서 설정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암호 설정을 켜주면 됩니다. 이 메뉴의 밑에 보면 암호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옵션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암호가 풀기 더 어려워지죠. 여기에 추가적인 옵션을 사용하면 승인 시도에 제한을 둘 수도 있어요.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보안 설정 메뉴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호를 설정하는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7. 공장 초기화에 폰을 대비하세요.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에만 이 작업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걸 하면 이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구글 계정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안드로이드를 공장 초기화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장치에서 해당 계정을 삭제해야 해요. 설정으로 들어간 다음 계정 및 동기화로 이동합니다. 구글 아이콘을 누르고 제거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이폰 같은 경우 설정 앱 메뉴에 들어가서 메시지 라인을 선택한 다음 아이메시지를 끄세요. 다시 설정 앱으로 들어가서 페이스타임도 끄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클라우드와 애플 아이디에서 로그아웃 하기만 하면 됩니다. 8. 폰을 재설정합니다. 드디어 오래된 친구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에요.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설정의 백업과 재설정 메뉴에서 올바른 옵션을 찾을 수 있어요. iOS의 경우 설정의 일반 탭 안에 들어있어요. 공장 초기화로 재설정하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빨리 닳을 수 있어요. 이걸 하기 전에 휴대폰을 완전히 충전해 두는 걸 잊지 마세요. 하지만 아직도 영원히 휴대폰과 헤어질 준비가 완전히 안 되었을지도 몰라요. 9. 몇 가지 추가적인 팁과 요령. 애플은 자사 제품군의 제조업체 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입니다. 즉, 여러분이 판매를 원한다면 추가적인 보안 단계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새로운 사용자가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작동시키게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연락해 스마트폰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또한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여러분의 계정에서 폰을 해제하도록 요청해서 구매자를 도와줄 수 있어요. 폰을 판매하기 전에 배터리의 성능 및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러면 가격이 어느 쪽으로든 조정이 될 겁니다. iOS에서는 이 기능이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어요. 설정에 들어간 후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상태를 누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휴대폰이 일반적으로 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의 배터리 최대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배터리를 포함한 폰의 모든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상태 진단을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단계를 밟은 후에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스마트폰을 더미 데이터로 채워서 개인정보를 더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더 큰 파일들 몇 개를 메모리로 복사하고 다시 한번 암호화하세요. 이러면 폰에 남아있는 어떤 데이터로 절대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USB 디버깅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하지만 이것도 막힐 수 있어요. 폰이 PC나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설정 메뉴를 통해 USB 디버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용자라면 이 옵션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 폰에 하나의 앱을 남겨두고 그걸 앱 차단기로 만드는 게 좋을 거예요. 설정 메뉴로도 접근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비밀번호만 설정하고 구매자에게 맡겨두세요. 적어도 그 사람이 그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면 말이죠. 만약 어떠한 이유로 스마트폰을 팔기 전에 이 단계들을 따르지 못했다면 도난 방지 앱이 아직 켜져 있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남은 데이터를 모두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가능하면 그 전에 새 주인에게 연락해서 괜찮은지를 물어봐야겠죠. 이런 거래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항상 낫잖아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동영상들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기만 하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